네, 5월 13일 월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 보시죠. 이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5세에서 39세 맞벌이 부부의 36%가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이 자녀가 없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하죠. 젊은 층 부부의 27.1%, 즉 10명 중에 3명 미만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중 맞벌이는 40%에 달합니다. 이 원인을 볼까요? 우선 일하면서 애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경제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기에 높은 집값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을 한번 볼까요? 전체 부부 가운데 45.2%가 무자녀 부부입니다. 즉, 부부 두 쌍 중에 한 쌍은 자녀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한 명만 낳아서 기르는 집도 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세대는 이모나 삼촌, 부모 같은 가족 관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젊은 층의 출산을 장려하려면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얽힌 80%의 수치가 우리들의 눈을 끌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자산의 80%도 청년 빚의 80%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도 청년들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서 쓸 현금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60대 이상은 자산에 비해서 현금이 좀 적은 편이죠. 평균 자산이 보시면 5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약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20%도 되지 않는 수치죠. 네, 30대 이하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평균 자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 네, 그중에 부동산 비중이 53%, 절반을 조금 넘고요. 금융자산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과의 자산 구성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청년들이 쓸 돈이 많냐?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 버는 족족 대출금을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는 겁니다. 이 청년들 평균 부채 80% 정도가 부동산 부채입니다. 대부분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란 소리죠. 이 빚에 허덕이는데 돈 한 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까요? 지갑은 다칠 수밖에 없겠죠. 네, 신문은 이 같은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이 축적한 부동산 자산은 고인물인 셈인데요. 이 청년층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야 경제도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또 세금 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성이 없는 부의 대물림은 경계하지만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줘서 부의 추월 차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루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안 입는 옷을 한번 팔았다가 세금 100만 원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리셀러들 일입니다.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팔면서 세금을 피하곤 하죠. 정부에서 그러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 영리 추구 목적의 반복적 중고거래 행위에 종합소득세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판매자도 세금을 내라는 안내장을 받았던 겁니다. 세무당국이 과세 대상을 추렸는데 헤비 유저들도 사업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거래 횟수도 많고 거래 액수도 높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원래 비싼 제품을 손해를 보고 팔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싸게 판 것도 좀 속상한데 세금까지 내려가면 더 당황스러울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사업자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거짓말과 음모, 허세. 어디까지 AI가 영악해질 수 있을까요?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사람을 상대로 언제든지 속임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에서 AI가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두뇌 회전이 필요한 전략 게임, 포커 게임 등인데요. 여기에서 AI들은 이 음모와 속임수, 또 고도의 거짓말 등 심리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각종 속임수 전략도 능수능란하게 쓴다는 거죠. 또 AI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 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거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작동하지 않은 척, 죽은 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간 검토자를 기만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AI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AI가 사기나 선거 조작 등의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AI 안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학교 수도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조차 걱정하면서 먹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깝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 서울시 학교의 92% 정도가 아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터 없이 직수로 연결한 음수대들입니다. 같은 배관을 사용하는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리수 자체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배관이 낡으면 녹물이 나오잖아요.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필터가 누렇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이에 직접 물을 챙겨오거나 생수를 마십니다. 선생님들이 사비로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 아리수본부는 수도관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학생과 선생님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일수록 위생과 수질 관리가 중요한데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5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